S-오일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67.5%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7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인정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S-오일을 녹화하기 전에 다른 SK에너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2024년에 한국의 정유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모두 급락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6조 1,8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5% 더 줄였습니다. 원가회계는 기대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이고요. 매출 원가가 5.5%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41.9%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3.4%로 2.6%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가 6.9% 증가해서 판매관리 비율도 약간 올라갔죠. 0.1%. 그래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4,195억 원으로 2022년도에 3조 4천억이나 되는 영업이익 수준이 1조 이하에 얻어서 5천억 이하인 4,195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2.7%나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제조원가와 매출원가 산출 과정의 복잡함, 그러나 매출원가 주석을 공시한 S-오일에 감사합니다. 주석 내용에 매출원가라는 게 눈에 갑자기 띄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원가를 별도로 주석을 달아주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매출원가라고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산출 과정을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초 재고액은 요 금액을 추적하니까 상품과 제품입니다.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반제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그거는 안 들어갔는지는 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도 포함해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제조 원가를 또 추가로 더하죠. 여기에서 타계정에서 들어온 금액을 더하고 타계정으로 나간 대체 금액을 또 뺍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액도 뺍니다. 이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매출원가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매출원가가 34조 9,600억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주석까지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 기초재고액이 상품과 제품만 범위로 할까? 제품 자산 명세서의 반제품은 제공으로 인식하는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총 제조비용이 그러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계정에서 타계정으로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동 관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매출원가의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외부에선 알 방법이 없죠. 마지막으로 왜 복잡한 손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제 한 200년 된 원가회계 세계가 이제 지겹지도 않을까? 새로운 세계가 좀 더 단순한 세계는 없는가?
그것이 스루펫 회계라고 제가 외롭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입니다. 생산 재료비도 아니고 판매된 거에서 재료비만 뺀 게 그게 남은 거다 이거예요. 여기 매출 재료비 산식이 있습니다. 생산 재료비는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행에서 가져오고 되고 총 제조 비용분의 매출원가가 된다. 요거는 매출원가는 판매량이고 총 제조 비용은 생산량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원가 나누기 총 제조 비용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조 2213억 원 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2024년도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르프 금액상 10%가 내려갔고 수르프율 1.9%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8.5%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10으로 전년보다 0.23포인트나 크게 내려갔는데 2022년도 1.89에 비해서는 아주 이 마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수르픈 영업이익은 4,365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70억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소개하던 템플릿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가져와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SOE를 통해서 요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면서 좀 더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우리의 희소자원인 제한된 주의력을 낭비하는 나쁜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요걸 원가회계에 이제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도 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성은 지금 200년 동안 원가회계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를 하자고 스루퍼 회계를 들이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제가 힘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소수가 시작하는 작은 목소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세상을 변화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또 제한테 아주 소수지만은 스루퍼 회계를 수확하신 분들이 제 뒤를 잇기를 바랍니다. 거인들은 유용한 분류, 그 다음에 상관관계, 인과이론, 그리고 또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방법을 공헌했다. 볼드렉 박사는 과학의 발전의 단계를 분류, 상관관계, 인과관계로 그렇게 진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인들이 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에서는 잘못된 가정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만은 원가회계의 잘못된 가정은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배부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게 잘못된 가정이다. 그리고 솔직히 재료비에다가 이미 인건비 들어가서 가공을 했는데 경비 들여다가 그건 현찰이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은 다 날라갔는데 그 재료의 가치가 부과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랩 변화에 대한 통찰, 골드랩 박사도 그래서 스루펫 회계를 제시를 한 건데 거의 뭐 준천재니까 그런 단순함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네 번째 표현에 정서적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 기존
그 원가 세력들이 심어놓은 그 쇠뇌된 사고 방식들은 안정성, 자기네들만의 그 원가 세력의 이, 그 세력권제라고 할까요? 안정화돼 있거든요. 2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든 잘 해먹고 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인회계사는 직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높게 형성하면서 원가 회계 세력의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권 카르텔은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저항의 극복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원가 절감에서 수익 우선 단순함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공급 사슬을 디커플링 하려면은 원가 회계부터 디커플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요거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59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WCI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증가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검증은 제가 다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할 때 이것은 다 이 산출 내역에 들어간 겁니다만 이제 공개할 때는 요거는 생략했는데 역산으로 풀어내는 거죠. 기말 재고를 알고 기초 재고를 알고 있으니까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공시된 거니까 그럼 총 제조 비용이 얼마지?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조원가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기말에서 매출원가를 더하고 기초 재고를 빼버리면 반대로 제조원가가 나오죠. 요거가 포괄 제공이라는 칸을 만들어 둔 이유는 굳이 제조원가와 총 제조 비용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요 기말 아까 이 재고에 SOE는 상품과 제품만 넣었죠. 반제품이 아마 이 장치사나 공정 중이니까 반제품이나 하더라도 그게 뭐 액상 상태로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제공으로 본다면은 여기다가 그거를 대입하면은 나중에 결론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포괄제공으로 인식하는 그 수주산업의 계약자산 등을 위해서라도 요 칸을 제가 분석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총 제조 비용이 34조 8,0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변동이라고 회사도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WCA하고 같아진 거죠. 제가 분류한 플러스는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법이가 거꾸로 WCAA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량이니까 생산 투입 금액이 되니까 정확한 거죠. 이 생산 투입 금액에서 가공비를 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AB를 더한 MC가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것은 매출원가에서 뽑은 거니까 판매량 기준이라고 보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게 가공비가 제품과 그 반제품의 가공비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가 이 4조 5천억이 되겠어요. 이걸 더하면은 이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에서
판매 관리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어, 이게 11%로 그 가공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매출원가 내 제조 원가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져와서 이 갭을 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 저도 그 처음에 이 슬프트 회계 역산해가지고 그 하는 그 실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낼 때 재정과를 배우면서 타개정 대책 이런 것들하고 뭐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뭐 매출 원가 조정인가 그런 것도 들어갔었죠. 그게 내부에 들어가서 파악하기 전에는 알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외부에서 원가 회계 이익과 슬프트 회계 이익의 차이만 제가 규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잘못된 과정이 가공비 배부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타개정 대체 등 이런 금액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명명한 MC를 재고자산 명세 주석에서는 기간 동안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용어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MC라고 그랬는데 기간 동안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참 알듯 말듯한 용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가 전문으로 한다는 전문가들이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MC라고 정했습니다. 메토리얼 코스트라고. 이것도 좀 이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권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재고자산 내용 변동 금액을 비교하면은 일치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표준적인 재고 범위 1번을 SO일은 가져가고 있다. 1단계가 패스하면은 2단계, 3단계는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매출원가 주석에서 보았듯이 타겟형 대퇴적 흐름으로 알 수 있게 공시할 필요가 있겠다. 자, 위에 거를 항상 제가 템플릿식으로 골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흐름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원재료 기준할 때는 정료를 사와서 입고된 게 얼마 있다.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한 양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재고자산을 평가손실 환입 또는 폐기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표현해 주고 타개정 대체도 여기에다가 타개정으로 하면 플러스로 표현하고 타개정으로 하면은 빼고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표현해서 출고계를 해서 기말재고를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 더 투명성이 있겠다. 제가 뭐 회계 전문은 아니지만은 기업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이거 용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재고 자산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의해서 다 맞춰봅니다. 그 회사가 재고 가지고 장난질을 못하게 뭐 한참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니까 그렇게 한 또 경험이 있고요. 제가 또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단계 총 제조 비용, 요게 P는 뭐 PQ라고 보통 이제 논리할 때 많이들 적용하는 이 표식들이죠. P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재료비 그게 되겠고요. 생산에 투입된 거기다 가공비를 더한 금액과 총 제조 비용이 제가 거꾸로 해서
역산으로 풀이한 금액이 일치를 하죠. 그러면은 제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매출원가 상식의 그 복잡한 그 과정, 그 뭐 타계정에서 타계정으로 뭐 이런 등등, 또 뭐 매출원가 조정액 뭐 이런 등이 다 수렴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치를 하죠. 생산 재료비, 그 다음에 금액이 일치를 하죠. 3단계 마지막으로 전체 재고 자산은 현금 흐름표에서 또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 플러스로 2015억 원, 6억 원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면은 요만큼 재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재고는 1461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625억 원의 그 재고가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그것이 평가손실액입니다. 단지 여기 2하고 1 차이가 있는데 요 2까지도 저는 아마 단수 100만 원 단위로 제가 하니까 단수 차이 아니겠느냐. 뭐 2022년도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3단계까지 했을 때 S-오일의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82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55명이 증원이 됐어요. 뭐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유만이 아니고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해서 어떤 손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지금 돈을 들여서 제 기억으로는 뭐 샤인 프로젝트인가 그거를 지금 S-오일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약간 내려갔죠. 그러니까 255명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약간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급여도 그렇게 낮은 데가 아니다. 정유업체가 지금 뭐 2022년도가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야간 전업도 조금씩 들어갈 거고 그럴 거예요. 좀 그 임금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 및 광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가공비에 13.1% 증가했고요. 운반비도 7.8% 증가했습니다. 매출량도 약간 증가했으니까 수출 부대비라는 게 2023년부터 별도로 기타 비용에 넣다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별도로 독립한 모양입니다. 계정을, 비목을. 이것도 38.6%로 수출 재비가 많이 요즘에 증가한다. 선박 그 정유선 그 제품 운송하는 거, 이것도 수출을 하니까 그 아마 이 탱크선이 석유 운반선이 좀 해상 운임이 올라간 것 같아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저는 봅니다.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다, 잘했다. 그런데 슬럼프율은 떨어졌다. 예, 약 2%가 떨어졌네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47.4%면은 지금 그 레드존에 와 있습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이거든요. 50%가 넘으면은 S-오일이 어디서 돈을 차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우디가 뭐 돈이 있는 데니까 아랑코 계통에도 뭐 금융이 있지 않겠냐 보는데 국내에서도 돈을 차입하는 게 있는지 여부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뭐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이자 부채율이 47.4%까지 늘었다. 이것은 아마 유형자산 투자를 위해서 계속 차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해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하락한 것, 상승, 회전율이 상승한 것도 보여줘야 그게 인정이 될 것이다. 모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까 1, 2차 모순도. 그래서 원유가 4.2% 단순 평균으로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유 한 가지 들어와서 비등점에 의해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 내죠. 4.2% 원유 가격이 내려갔는데 제품 가격은 1.9%뿐이 안 내렸다. 그런데 이 전년도에는 15.7% 내렸을 때 13.3%로 크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팍 떨어지니까 이거 더 내리면 안 되겠다. 아마 정유업체끼리도 그럴 거고 우리 소비자들은 저는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고 운전을 안 하니까 휘발유 가격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잦아들고는 있습니다. 내려갔는지 여부는 소비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내려갔겠죠.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요약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결례되네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딴 것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원유 가격 하락하고 판매 가격 하락이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운영경비가 5%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이 내려갔지만은 10% 정도 작년 실적에서 올린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보 보면은 한 38조 1조 38조 1,500억 원대 마진율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고요.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더 매출을 해야 되냐? 5%만 더하면 된다. 근데 약간 이 마진율을 13.7%였는데 스루픈율 약간만 단가 인상을 한다. 그러면 한 38조 이렇게 두 가지 변수로 판매 예측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쉽죠? 따로따로 생각해내면 된다 이게요. 디커플링 해라 이거죠. 그래서 맞춰봐라. 그래서 회사한테 경영진이 38조 1천억을 해보겠시다. 그러면 5,674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을 더하는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이 23회전 나왔는데 24회전을 하자. 1회전 더 못하겠느냐. 그러면 생산 관리를 잘하고 생산량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판매를 더하고 세 번째는 그게 복합된 거고요. 그 결과 이 실제 매출이 39조 7,480억 원이 안 나오더라도 그 매출 증대 효과에 의해서 결론은 영업이익이 7,893억으로 올라간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영경비 또 좀 매출 노력을 한다면 맥시멈 0.5%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논리는 경제 논리에서 자금 회전이 바로
경제 규모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시경제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개별 회사의 인벤토리 그 재고, 머니스톡이니까 인벤토리 재고를 인벤토리 톤으로 하는 게 매출 규모 아니냐 이거예요. 단순하죠. 이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뭐 좀 사업을 하더라도 미래 예측도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포진해 가지고 뭐 복잡하게 뭐 수백조 하는 수십조 하는 그런 회사에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나는 회계는 구멍가게 중소기업들 우리도 그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식회사 만들면 이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좀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입구조 틀이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EAT 세후 현금은 거기까지 현금으로는 얼마 벌었냐. 1조 5천억 벌었어요. 아까 뭐 4,500억 영업이익인데 1조 5천억 벌었습니다. 왜냐? 여기 뭐 그 비연금 비용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실제 그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EMS가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데는 2,140억이 유입이 됐고 최종 마이너스 그러니까 1조 6,59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로 유출이 됐겠느냐 추적을 해보면은 비유동사 다산 투자에 2조 4천억이나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잉여현금 흐름으로 채권자가 1조 8천억을 더 추가로 빌려가지고 이자 부처 레버리지 올라갔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1%인데 그 내용은 연말 배당과 중간 배당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말 배당이나 중간 배당도 꽤 높아가지고 짭짤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간 배당은 아주 거의 없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2.5% 배당에서 1.1%로 배당이 떨어졌다. 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1조 6,328억 원의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8,300원으로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100원 떨어졌습니다. 연초보다. PBR은 0.78 상태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기업이 이 경영성과가 여기 이번에 임팩트 2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래. 두 가지가 다 플러스라면은 아마 주가는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이상 주주는 아람코 오버시즈 컴퍼니 VB는 뭔지 전 잘 모르겠지만 63.41%고 연금공단이 7.3%고 외국인이 이게 74.87에 아람코를 집어넣은 걸 거예요. 그죠? 63.41%가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의 UBS라고 눈에 띕니다. UBS가 아마 스위스 계통 펀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그 SOE를 좀 소개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그 다른 기업도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그 녹화할 만한 에너지는 없는데 SOE이 매출원가 주석을 해주는 바람에 조금 더 우리가 왜 스루퍼 회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